TV 토론을 좀 망친 거 아닌가. 이 표현을 써야 되냐라는 거예요. 우발적으로 나온 것도 아니에요. 이건 그 단체, 그 집단 자체가 지금 이 성인지 감수성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것 자체를 인지를 못했다라는 게 너무 충격적입니다. 솔직히 얘기를 하면은. 글쎄요, 이게 좀 저는 강남에 살고 그 강남 뭐 송파나 뭐 강동 뭐 이런 데도 아니고 동탄까지 샤워하러 갈 정신이 있었나 생각이 들기는 해요. 단일화 이슈를 접었다라는 것은 선거 이기기 힘들겠구나. 선거를 포기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어쨌든 김문수 후보가 뒤에 윤석열이 있다라는 이미지가 좀 강하잖아요. 자꾸 윤석열 김건희 그림자가 왔다 갔다 하니까 안에 양심상 소저히 못 찍겠어. 그럴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벌어지지 않은 범죄를 막기 위해 지금의 범죄자와 손을 잡는 거다. 이런 표현을 민주당 누군가 썼거든요. 마이너리티 리포트. 저는 정확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너무 싫어. 원한과 분노. 저 자리 내 자리였는데. 그런데 막판에 저런 선택을 하신다라는 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한없이 가벼운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5월 28일 수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어제 대선 후보 토론, TV 토론 보셨죠? 귀들 씻으시고 정말 어떻게 거기까지 가나 참 너무 한심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마음 먹었습니다. 대선 후보는 우리가 검증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부터 본격 검증 들어갑니다. 대선 후보들 한 명씩 물론 이제 굉장히 막판이라 좀 시간이 좀 없긴 합니다만 하여튼 최대한 한 번씩 다 불러서 과연 우리가 뽑을 만한 사람인지 그거 저희가 직접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나오신대요? 당연히 다 나오셔야죠. 아니 당위성 말고 가능성 나오신대요? 조금 있습니다. 가능성. 저희가 모든 후보를 섭외하려 노력 중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일단 오늘부터 웃으신 거예요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오늘은 잠시 후에 권영국 후보부터 나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성철 소장님 어서 오시고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김준일 평론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신혜영 기자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제 TV 토론 일단 총평 한번 살짝 들어보고 시작할까요, 그죠? 도대체 어떻게 보셨는지. 각 후보에게 다 득표에 도움이 되는 TV 토론은 아니었던 것 같다.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두에게. 그러니까 대선 후보라면 우리가 어느 정도의 지적 수준과 말, 언어 이런 것들 기대는 좀 하잖아요. 근데 어제 정책 토론도 조금 있긴 했었지만 결국에는 또 네거티브가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지층은 환호하고 결속을 하겠지만 나는 예를 들면 지지층은 환호할까? 환호해요. 그래요? 네, 환호하고 방어하고 옹호하고 그러고 그러니까 있는데. 각 후보별로 다 우리 후보 잘했다고? 그럼요. 또 실수한 것도 그냥 이게 뭐가 문제냐 이제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를 들면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지 않던 분들이 그 TV 토론을 보고 설득되지는 않겠죠. 김문수 후보 지지해야지라고 하는 효과는 전혀 없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이재명, 권영국, 마찬가지고. 이준석 다 마찬가지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나 하여튼 지지자들의 결집을 우정 이거는 더 결속시켰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김준일 평론가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역대 TV 토론 중에서 최악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영원히 이 회자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특히나 정치 토론이 이번 세 번째 정치 토론이 사실 이제 우리가 TV 토론 얘기를 하면은 여러 가지 의미로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었지만은 예전에 2017년에 안철수 후보의 내가 MB 아바타입니까? 이거가 이제 대표적으로 그때도 참 뭐가 됐든 아이가 이제 안 좋은 좀 실패한 어떤 TV 토론의 사례인데 이번이 아마 그리고 그거보다도 더 내용적으로 너무 최악이고 저질이고 뒤에 우리가 얘기를 하겠지만은 저는 충격을 받아서 솔직히 좀 뒤에 좀 자세히 비판을 할게요. 예전에 TV 토론들 하면 후보가 좀 뭘 못해갖고 좀 웃기기도 하고 좀 좀 한심한 소리 하네 이런 얘기도 하긴 하는데 어제는 좀 불쾌하더라고요 이게. 불쾌 수준이 아니죠. 그래서 정치병자들이 많구나 우리나라에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자, 하여튼 어제 최악의 대선 토론 평가를 좀 해주셨는데
어제 나왔던 이야기들 그래도 정리를 좀 한번 우리 신영 기자가 좀 해주실까요? 네, 어제 세 번째 마지막 TV 토론이었고 정치 분야 TV 토론이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럼 개헌이라든지 외교 안보 중요한 이슈들이 많은데 우리가 기억에 남는 건 거의 없는 것 같고 다른 것들이 기억에 많이 남았죠. 네.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만 어저께 굉장히 좀 직접 전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워딩들이 있었어요. 일단 그 이준석 후보가 그 이제 권영구 후보에게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의 과거 발언 혹은 이재명 후보의 자녀가 쓴 걸로 추정되는 과거의 여러 발언들을 언급을 하면서 이제 질문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발언이 여성의 신체에 대한 어떤 굉장히 좀 폭력을 묘사한 일종의 혐오 발언들이었는데 그걸 이제 직접 입에 올려서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토론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질문을 받았던 권영국 후보가 토론을 누가 듣고 있었는지를 한 번이라도 생각했다면 그런 발언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준석 후보는 사퇴를 해야 한다라고까지 나선 상황입니다. 네. 어제 그 발언 이후에 정적이 한 4, 5초 정도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듣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도 굉장히 놀랐겠죠. 예, 그래서 저런 질문이 가능한가. 아무리 이제 어떤 이야기든 할 수 있는 대선 TV 토론이라고는 하지만 후보들 TV 토론이라고는 하지만 이게 금도를 좀 많이 넘어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그냥 개인적으로는 좀 했는데 그런 정도 수준의 이야기들이 지금까지 TV 토론에서 언급된 적이 당연히 없죠.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만. 이게 일단 이거를 왜 이렇게 얘기를 했냐? 왜 한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이제 그 이준석 후보가 또 SNS 에 올린 것과 제가 그동안 이준석 후보의 얘기해왔던 말을 이제 추론하자면은 첫 번째는 나한테 성별 갈라치기 한다, 성차별적이다, 여성 혐오한다 이런 얘기하는데 맨날 지난번 2차 때도 그 얘기했어요. 증거를 대봐라. 뭐 하나 꼭 집어서 얘기해봐라. 성차별이나 여성 혐오는 이런 거나 얘기하는 거지 나는 그런 거 한 적이 없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 하나 첫 번째. 본인의 의도는 그러니까 이준석의 의도는 두 번째는 이제 소위 말하는 민주 진보 진영의 위선 이런 거를 이제 그거는 SNS에 정확하게 썼어요. 그러니까 자기 진영에서 있었던 일은 제대로 말을 못 하고 이를테면은 이런 거를 이중적이다, 내로남불이다 이런 거를 지금 하려고 했던 것도 하나.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이재명 후보의 이제 공격이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예전에 형수 욕설한 거는 어제 이제 사과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를 했는데 형수 욕설한 그 내용 이런 것과 이제 연결을 시켜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뭐가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을 지금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이제 하나씩 좀 얘기를 해보면은 네. 먼저 두 번째 진보 진영에서 이를테면은 이중잣대가 있었다라는 걸 지적할 수 있어요. 이를테면은 예를 들면은 박원순 시장 있을 때 그 피해자에 대한 공격이 예전에 있었다라든지 이중잣대들이 있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할 수는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말로는 여성 인권을 신장시켜야 된다, 양성평등 시켜야 된다고 말은 하지만 실질적인 행동은 그렇지 않아 보이는 이중적인 태도를 비판할 수는 있다. 비판할 수 있죠. 네. 네, 저도 그거 비판한 적도 있으니까. 네. 근데 이 표현을 써야 되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차마 입에도 담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한 번은 정확하게 좀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테니까 여성 성기라는 단어가 나왔고 젓가락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더 이상 안 쓰겠습니다. 이제 이거를 꼭 써야 되는 거냐라는 거예요. 이거를 듣는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해서 어떻게 불쾌감을 느끼고 어떤 모욕감을 느끼는지에 대해서 지금 전혀 고려를 안 한 거죠. 이거는 지금 우발적으로 나온 것도 아니에요. 이건 TV 토론이면 준비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단체, 그 집단 자체가 지금 이 성인지 감수성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것 자체를 인지를 못했다라는 게 너무 충격적입니다. 솔직히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만 네. 듣는 게 아니고 전 국민이 듣는다고 이제 감안하고 얘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TV 토론 초등학생 딸내미 아들내미랑 보다가 지금 다 꺼버렸다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귀를 지금 의심했다. 네. 지금 이런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 표현을 썼나라는 거를 지금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 이재명 이게 정확하게는 2022년 대선 때 나온 거예요. 그때 이재명 후보의 장남이
그때 조선일보에서 먼저 이제 도박 의혹이 있다라고 하고 그 이후에 가세연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재명 아들로 추정되는 이런 게 있다라고 해서 고발이 들어갔고 그래서 수사가 됐어요. 네. 그래서 뭐 정확하게는 증거 불충분으로 이게 특정할 수 없다 뭐 이렇게 돼서 됐지만은 뭐 저는 그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썼을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봐요. 그 이재명 후보가 아마 그 관련해서 아마 사과를 했던 걸로 아마 제가 기억을 좀 하는데. 그러니까 정확 그요 워딩인지 아닌지 근데 네네. 이제 제가 말하는 건 그거예요. 이걸 권영국 후보한테 물어보려면요. 정확하게 이게 이재명 아들이 썼다 이런 표현을 했다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아도 예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여성의 신체 부위를 부적절하게 이렇게 비하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권영국 후보도 판단할 근거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네. 다짜고짜 지금 충격적인 단어로 지금 그런 말을 딱 해버리면은 당연히 얼음이 되죠. 이게 뭐지? 권영국 후보 입장. 그래서 권영국 후보가 나중에 SNS로 입장을 올렸잖아요. 네네. 이거 저도 문제 있다고 봐요. 이거 문제가 있어요. 당연하지. 뭐 이게 이명 아들인지 누가 썼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인식을 가진 사람이 문제가 있는데 네. 이거는 함정을 판 거예요. 지금 이준석이. 네. 어떤 의도로 그걸 물어보는 거냐 이제 그건 이제 토론에서도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그거를 정보를 주지 않고 니들 이렇게 내로남불이고 말도 못하고 어버버하고 있잖아라고 함정을 판 거예요. 정치 이딴 식으로 하지 말아줘. 네. 이거를 이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고 뭐 저희가 다시 얘기했지만은 이거는 이재명 아들이 썼다라는 게 뭐 사실이라면은 문제 있어요. 네. 근데 이재명 아들이 지금 대선에 나왔습니까? 그거를 본인이 지금 이렇게 다시 한번 이거 표현을 직접적으로 적나라하게 제가 얘기했지만 이재명 아들이라고 하더라도 공격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좀 이 정도까지의 비난의 강도가 이준석한테 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직접적인 그런 워딩을 안 했으면. 네. 근데 아들도 그렇게 뭐 이렇게 문제 있게 욕을 하고 그 당신 후보도 이렇게 하고 이거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까지 했어도 이 정도 비난은 받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제 관용도 안에 있었을 거예요. 그나마 이제 네. 난장판으로 만든다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그러니까 당신도 근데 문제고 당신 아들도 문제다 뭐 예, 이런 예. 얘기를 했으면 뭐 그 정도는 넘어갈 수 있으나 이 지금 심각해요. 제가 보기엔 이 개혁신당의 이거를 다 준비한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아무도 이게 지금 돌발적으로 나왔으리라고 보지 않고 이거 준비했다라는 거잖아요. 사실상. 그러니까 좀 제가 보기엔 정치병자들이다. 그러니까 정신병자가 아니라 정치병자. 정치에 뭐만 있으면 뭐든지 다 갖다 쓸 수 있는 이런 식의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위험하다. 솔직히. 그리고 저는 이준석 후보가 어쨌든 뭐 이번 대선도 있지만 아직 뭐 나이도 젊고 하니까 앞으로도 계속 정치를 하려고 할 거고 많은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야 되는 위치에 있을 텐데 이거 두고두고 혹시 이준석 후보 스스로에게 발목을 잡는 일은 아닌가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렇죠. 그냥 하지 말았어야 할 질문이었던 것 같고 예. 쓰지 말았어야 할 단어를 통해서 대선 후보 토론의 품격을 좀 떨어뜨린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주위의 반응들이 상당히 좀 안 좋더라고요. 제 주위에 이준석 후보를 좋아하는 분들 많이 있으시잖아요. 네, 저한테 이제 개인적으로 밤늦게 어제 연락도 주시고 메시지도 주시면서 네. 호의적인 반응이 하나도 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질문을 하고 이것을 통해서 본인의 어떠한 여성 혐오, 갈라치기 이런 것들을 좀 방어하겠다라고 한 생각이 네. 과연 적절했을까? 좀 득표에 과연 도움이 됐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여성과 관련된 것 이준석 후보 똑똑하잖아요. 뭐 많이 알고 말 잘하잖아요. 그럼 여성 정책과 관련해서 좀 수준 높은 토론을 통해서 본인이 다른 후보들보다 낫다라는 것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었을 텐데 네. 이렇게 좀 자극적인 많은 국민들이 듣기에 불편한 그런 단어를 써가면서 질문한 것은 대단히 좀 부적절하고 잘못됐다. 네. 좋아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준석 후보가 그 계엄 당일에 국회에 들어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 쪽도 또 어제 강력하게 또 다시 네. 한번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거 잠깐 주제를 넘기기 전에 예. 그 어제 논란이 됐던 그 이준석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 네. 이준석 후보가 오늘 아침 다른 또 언론과도 인터뷰를 했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질문을 뭐 어떤 의도로 한 것이냐 이런 질문이 나왔죠, 당연히. 네. 근데 어쨌든 본인은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 뭐 진보 진영의 위선과 이런 걸 좀 지적하려고 하면서 권영국 후보에게 이게 진짜 여성 혐오 아니냐
라고 해서 그 발언을 다시 한번 읊고 그걸 질문했던 거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본인한테 맨날 여성 혐오라고 하는데 진짜 이런 네. 게 여성 혐오 아니냐는 걸 예. 보여주고 싶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네. 뭐 예를 들면 어제 발언에 대한 유감 표명이라든지 이런 거보다는 네. 어제 입장을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하는 그런 인터뷰가 있었고 음. 그 후보 캠프의 대변인이죠 이동훈 대변인이 네. 그 자신의 SNS에 혐오스럽다고 그게 니네들이 뽑으려는 대통령 후보 수준이야라고 글을 또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의 어저께 그 발언 그 전략적인 발언이었고 충분히 할 수 있는 발언이었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좀 캠프 차원에서 네. 확인을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뭐 사과라든지 이런 거 생각은 없다는 거군요. 뭐 일단 현재까지는 네네. 뭐 사과할 일이나 뭐 유감 표명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뭐 지켜봐야겠죠. 네. 근데 이제 개혁신당 지금 홈페이지에 그 민원 게시판에 탈당을 하겠다고 하는 글들이 뭐 한 100여 건이 넘게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고 하고 네. 뭐 여성 단체라든지 학부모 단체에서 특히 좀 강한 항의가 있고 또 그 모욕 뭐 후보자 비방 등의 혐의로 고발하겠다 이런 움직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런 논란이 불러일으켜지게 되고 또 많은 분들이 실망하는 그런 모습을 본인이 가장 잘한다고 생각하는 TV 토론에서 네. 저런 실수 아닌 실수, 잘못된 발언 그런 것을 통해서 좀 반전의 계기를 만들었어야 할 TV 토론을 좀 망친 거 아닌가. 좀 그런 지적과 비판을 좀 많이 받잖아요. 보통 이런 실수 내지 잘못 같은 것들이 이제 본인이 세웠던 계획대로 잘 판이 흘러가지 않을 때 좀 무리수를 던지면서 이런 실수한 경우들이 좀 있잖아요. 뭐 이건 그렇죠. 실수는 아닙니다만. 그렇죠. 그러니까 혹시 이준석 후보도 원래 본인이 생각했던 계획과 좀 달리 자꾸 흐름이 가다 보니 이런 잘못을 저지른 걸까요? 그러니까 좀 뭔가 좀 조급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 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신경의 좀 날카로움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다 뭐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표현과 이러한 단어를 써서 네. 당사자도 아닌 그 대선 후보 토론에서 문제 제기를 한 것은 네. 누가 봐도 좀 잘 됐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고 이준석 후보 캠프 측에서는 자신들의 후보니까 옹호하고 방어해야 될 거고 이준석 후보는 자신의 입장을 뭐 강하게 어필을 하면서 나 그렇게 잘못하지 않았어요라고 얘기를 하고 싶겠지만 네. 많은 국민들이 좀 불쾌하고 실망하는 목소리가 나오게 된다면 이런 단어를 쓰고 이러한 표현을 쓰고 이렇게 좀 대선 후보 토론을 이것으로 좀 덮이게 만드는 여러 가지 행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사과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여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어제 토론회 장면 중에 뭐 그런 거는 할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과일을 뭐 2,800만 원어치 먹었는데 1kg당 대충 만 원씩 계산하면 2.8톤인데 집에서 코끼리 키우시냐. 그건 재밌었어요. 그 정도는 그냥 뭐 대선 토론에서 네. 뭐 약간의 조롱 섞인 뭐 비판 요 정도는 이제 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요. 생각을 했는데 네. 이건 좀 많이 간 것 같긴 하고요. 네. 여튼 이재명 후보도 이준석 후보에 대한 또 비판을 날을 좀 많이 세웠습니다. 예, 어제가 이제 정치 분야 토론이었던 만큼 뭐 계엄의 날, 계엄의 밤에 관한 질문들도 뭐 공방도 많이 오갔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준석 후보를 이제 공격을 하면서 계엄 소식 듣고도 집에 가서 샤워를 하고 나왔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제 처음에 이제 이준석 후보가 뭐 자택 인근에 무슨 이제 술자리에 있다가 계엄 소식을 듣고 국회로 갔는데 네. 뭐 그것도 집 가서 옷 갈아입고 샤워하고 그리고 국회로 왔다면서요. 다른 의원들 다 슬리퍼 끌고 막 국회로 향할 때 이거 일부러 늦게 가려고 한 거 아니야라는 이제 취지였겠죠. 네. 근데 관련해서 이제 이준석 후보는 그렇지 않다. 뭐 이미 당시의 영상들도 있고 내가 국회 내부로 진입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다 찍혀 있지 않느냐. 뭐 허위 사실을 주장하시는 것이다. 이런 식의 공방도 있었습니다. 네. 예. 그 자리에 뭐 민주당 의원도 있었는데 뭐 무슨 기준으로 날 비판하시는 거냐 뭐 이런 예, 얘기도 예. 좀 했었던 것 같고요. 네. 근데 요거는 그리고, 네. 사실 뭐 지금 벌써 두 번 세 번 이렇게 계속 제기된 문제라 그리고 또 비슷한 방식의 이제 방어를 했던 거라 뭐 3차에도 또 반복이 되는구나 정도의 느낌 말고는 뭐 크게 더 얘기할 게 있을까 싶긴 그렇죠. 하고요. 그러니까 네. 너는 왜 못 들어왔어? 나는 네. 들어왔는데 이렇게 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이준석 후보도 들어가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던 것이었고 방식이 좀 달랐던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지적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평가가 있고 이미 다 국민들이 평가를 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강남에서 술을 먹고
사실 집으로 갔다라고 하면은 모르겠습니다. 그때 교통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집이 아마 동탄에 있겠죠. 지금 상계로 가든 동탄으로 예. 가든 뭐 상계는 아닌 거 같고 동탄으로 갔는데 글쎄요. 이게 좀 저는 강남에 살고 그 강남 뭐 송파나 뭐 이런 강동 뭐 이런 데도 아니고 동탄까지 샤워하러 갈 정신이 있었나? 그 생각이 들기는 해요. 이게 네. 얼마나 좀 시급한지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술을 먹고 있었으니 얼굴빛이 너무 불쾌하게 나오거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신경 써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바로 달려갔고 뭐 그때 저도 술을 한잔 했고 그때 당시에 그래서 다른 방송사에 가가지고 방송 이거 계속 했었거든요. 뭐 이거는 유권자들이 알아서 판단하겠지만 제가 네. 보기에는 너무 한가해 보이거나 너무 이제 본인이 어떻게 비춰지는지에 대해서 의식을 한 거 아닌가 그 생각이 솔직히 들기는 해요. 저는. 네. 그 어제 주제에 맞는 그래도 이슈들도 없지는 않았죠? 없진 않았는데 이제 계엄 얘기가 계속 이제 계엄 나오죠. 얘기. 네, 이제 네. 이재명 후보가 이제 김문수 후보를 향해서는 그 12.3 계엄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이제 윤석열이 야당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한 계엄이었다라고 하면서 질문을 해요. 이 12.3 계엄 내란 맞죠? 라고 이제 김문수 후보한테 물어보니까 김문수 후보가 계엄은 잘못됐는데 계엄과 내란은 다르다 이렇게 예. 답변을 합니다. 내란죄에 대한 재판은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계엄을 내란이라고 하고 우리 보고 그러니까 국민의힘대로 내란 동조범이라고 주장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러면서 좀 공방이 있었고요. 이제 그리고 나서 만약에 대통령에 당선되면 김문수 후보 윤석열 사면하실 거죠?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라고 하니까 일단은 뭐 김문수 후보가 지금 뭐 재판 중인 사람한테 뭐 그런 얘기 사면 얘기하는 거는 뭐 성립이 안 된다, 성립 안 질문이. 되는 질문이고 예. 이제 그러면서 이제 뭐 역공을 펴면서 아니 그럼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 되면 본인이 받고 있는 5가지 재판이 있는데 본인 셀프 사면하실 거예요? 이제 이러면서 방탄 뭐 독재 국가가 될 거다 이제 이런 표현도 썼죠. 네. 그러니까 이것 관련해서 김문수 후보의 발언이 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선 후보 토론이잖아요. 네. 법률적인 논쟁을 하러 나온 거 아니잖아요. 정치적인 견해를 묻는 거잖아요. 예. 당신의 판단이 무엇이냐를 묻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재판 진행 중이기 때문에 내가 입장 밝히기 어렵다라고 넘어가는 것은 지금 다수의 국민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에 분노하고 있는 민심과는 좀 다른 판단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본인이 또 이거를 내란 맞아요라고 하면은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당원들로부터 또 여러 가지 손가락질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도 신경을 고려를 쓴 좀 것 한 거 같아요. 아닌가? 근데 대선은요. 민심의 바다로 나가야 합니다. 민심을 얻어야 대선에서 좀 더 득표력도 올리고 당선될 수 있지. 지지자들만 보고 가서는 안 된다. 당내 선거 아니잖아요. 네. 전당대회 아니잖아요. 당대표 뽑는 선거 아니잖아요. 지지자들 신경 쓰다가는 민심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아니 뭐 다른 거 떠나서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파면이 됐잖아요. 예. 이게 이제 불법이 아니고 그런 게 아니라면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내란이라고 하는 이 표현에 대해서 법적인으로 뭐 따지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는데 장성철 소장이 말씀하셨다시피 헌재 결정을 존중 안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계속 헌재가 8대 0으로 나온 것도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서슴지 않게 하시는 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해는 가고 뭐 윤상현 의원, 윤석열 대통령 열심히 옹호했던 윤상현 의원도 선대위원장으로 앉히고 그러니까 이미 이제 극우 지지층들을 결집해서 차기 당권에 지금 눈이 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솔직히 지금 상황은 맞네요. 그런 걸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뭐 예상됐던 질문에 예상됐던 답변이다 솔직히. 네. 예, 뭐 더 본인이 입장을 변화할 생각이 없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 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득표에는 도움이 안 된다라고 아. 처음부터 딱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질문은 뭐 안 나오기 어려운 질문이고 당연히 물어볼 거라고 생각했고 아마 답변은 그래서 충분히 준비한 답변을 한 것 같은데 듣기에는 조금 고구마 먹은 것 같은 느낌이. 지지층은 좋아해요. 지지층은 그러니까 좋아요. 그냥 이런 발언하는 거죠. 네. 아니 우리 지금 댓글이 다른 날보다 좀 더 빨리 올라가다 빨리 보니까 올라가요? 제가 다른 때는 보통 이제 댓글 거의 보거든요. 근데 오늘은 좀 빨리 올라가니까 차라리 좀 정리하셔서 하나씩 올리시는 게 더 제가 보기에 좀 편하다. 예, 혹시 저한테 뭐 요구하신 내용들이 있다면 그렇게 딱 뭐 이렇게 댓글을 신경 쓰면서 아니, 이렇게 진행자가 하십니까? 아니 우리 시청자분들 담담하게 하십시오. 네, 시청자분들의 의견 또 받아야 되니까요. 네, 그래서 그렇게 잘 정리해서 차라리 올려주시면 제가 읽기가 더 편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외에 또 어떤 이슈들이 오갔습니까? 그 경제 분야 토론 때부터 이슈가 됐던 이 호텔 경제학이 어제 다시 한번 네. 등장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건데 이재명 후보가 호텔 경제학 방어를 위해서 루카스 차이제라는 인물을 들고 나왔다. 네. 근데 이 사람 독일 공산당 기관지의 편집장을 지낸 분이다. 어떻게 국민들한테 공산주의자의 철학을 가지고 와서 가르치려 드느냐? 그리고 이 철학자, 그러니까 이 사람 어떻게 알았습니까? 어디서 이 사람 어떤 경로로 사상을 접했습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뭐든지 이렇게 종북몰이하듯 공산당몰이 안 했으면 좋겠다. 그 사례 한국은행 책자에도 나와 있다. 왜곡하지 말아라.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네. 이거 한마디만 짧게 네네네. 하면은 야 사실 이준석 후보의 그 발언이 아니었으면은 이게 저는 최악이었다라고 또 평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호텔 경제학 이 부분이? 예. 네. 그러니까 호텔 경제학은 지적할 수 있죠. 예. 근데 이제 독일 공산당 기관지 편집자가 지낸 분이다. 그러니까 너 공산당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거 하는 거잖아. 이게. 그러니까 전형적인 색깔론이에요. 빨갱이 옛날부터 했던 것들. 네. 그러니까 공산당이라는 정당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한국에서의 맥락과 일본 공산당이나 뭐 유럽에 있는 공산당하고 완전히 달라. 그냥 좌파 정당이야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네. 그냥 제도권 안에 있는 좌파 정당이고 여기가 무슨 뭐 무력 무장 레닌주의 뭐 해가지고 무슨 폭력 무장 봉기하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도권 안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으로 공산당 기관지라는 거를 강조하는 건데 이게 지난번 대선 후보 토론 때도 그 진짜 뜬금없었어요. 뭐였냐면은 중국 동해안 우리 기준으로 서해안 쪽에 네. 원전 많은데 중국한테 한마디 할 수 있냐? 누구 하나요? 너 다른 사람들은 미친 거 아닌가요? 그러면 내정 간섭이에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친중 딱지를 붙이려고 하는 것도 알겠어요. 그러니까 쎄쎄 뭐 이런 거 가지고 비판할 수 있는데 이거는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준석이 새 정치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갖다 쓰는 거는 지금 다 구태 정치고 듣도 보도 못하는 막 여성 혐오 발언 막 이렇게 하고 있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점점점 구태 정치를 진짜 다른 더 최악의 구태 정치를 하고 있구나 지금. 네. 그러니까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김문수 후보에게는 질문을 안 하고 이재명 네. 후보에게 질문을 했는데 네. 오히려 중도 보수 우파의 표를 얻기 위해서는 김문수 후보와 보수 정치의 현재와 과거와 미래에 대해서 좀 논하는 토론을 봤으면은 좀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럼 어쨌든 이준석 후보는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 보수파 네. 미래 정치인 이러한 이제 네이밍이 붙어 있잖아요. 그럼 그것을 보여줬어야 하는데 이러한 발언들은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죠. 네. 그리고 이건 약간 이제 어제 보면서 좀 느낀 건데 예. 김문수 후보는 앵무새. 아니 이게 1차 토론부터 3차까지 그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네. 뭐 방탄 뭐 이런 네. 얘기 이렇게 계속 하는데 그게 그러니까 전략인지 아니면 전략이죠. 전략이에요. 전략이죠. 그 얘기만 기억에 남을 수 있게. 계속 이제 그거를 기억 상기시키고 와. 이재명 후보는 법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도덕적으로도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이제 네거티브 프레임으로 네. 가둬놓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어제 막 같은 주제를 갖고 한 3-4번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과연 그게 맞을 것인가? 좀 그런 아.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득표에 도움이 될 것 같지도 않은데. 근데 그게 전략인지 아니면 그냥 네. 컨텐츠가 좀 부실하신 건지 이게 약간 헷갈렸는데 그건 이제 전략으로 봐야 되는 전략으로 거군요. 봐야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 뭐 외교안 부분에 하다 보니까 뭐 한미동맹 관련된 예. 그런 질문도 원래 있었습니다. 정치 분야에서 또 제일 핫하게 붙는 게 뭐 한미동맹도 있고 네네네. 이제 대북 정책 관련된 것들이 핫하게 붙어야 되는데 기억에 남는 뭐 공약이나 이런 거 있으세요? 없어요 어제. 아니 핵무장과 관련해서는 네, 좀 핵무장- 진정성 있는 토론이 있었다고 예, 보여져요. 그래서 저도 흥미롭게 관- 봤어요. 핵무장 관련해서는 어쨌든 이제 네.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서는 한미동맹의 범위 그렇죠, 안에서 우리가 자체 핵무장을 할 수 있다면 해야 한다. 이제 이런 주장을 폈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북한에게 비핵화를 주장할 수가 그렇죠. 없다. 이제 네. 이런 식의 토론이 있었는데 네. 그 외에는 진짜 잘 모르겠습니다. 북한이랑 어떤 관계 설정을 하겠다는 건지 공약이 애초에 공약 집에도 대북 정책 관련 공약이 사실 빠져 있어요. 많은 후보들이. 네. 근데 요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김문수 후보와 그 이준석 후보가
합공을 하는 과정에서 그 이재명 후보의 그 대북 송금 관련 재판 관련 이제 그거를 언급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지금 벌써 다 이제 그 유엔 안보리에도 공식 고발 들어가 있고 이제 이준석 후보가 그런 얘기하죠. 아니 이재명 후보도 이제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미국 못 들어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니까 이재명 후보가 내가 대북 송금에 관여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습니까? 아무런 근거가 없는 얘기다. 이렇게 일축하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네. 뭐 쌍방울 뭐 얘기도 좀 어제 나왔었던 것 같긴 하고요. 그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아주 토론거리는 그 법정에서 가릴 문제지 이게 토론거리라고 하긴 좀 어렵지 않나요? 대북 송금 했냐? 근데 어쨌든 김문수 후보 입장은 이재명 후보의 지금 재판 사법 법률적인 리스크를 최대한 부각시켜서 네. 대통령 되기에는 부적절한 분이다라는 거를 국민들 앞에 그냥 내세우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한 번 정도 했으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 계속 그 얘기를 반복하시니까 저도 보수파 쪽 사람이지만 네. 저게 지금 토론 태도가 맞냐 그런 좀 생각이 들고 하여튼 새로운 초식을 들고 나오셔가지고 중간에 상당히 좀 깜짝 놀란 부분이 있어요. 어떤 거요? 그러니까 쌍방울 대북 송금 네. 관련해서 그런 거 당신 이제 여러 가지 의심 받고 있는데 네. 거의 외교를 제대로 할 수 있겠냐. 그래서 저거를 저렇게 연결시키려는 대통령 돼도 미국 못 들어갈 수 네.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신기한 기술을 딱 이제 초식을 쓰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상당히 좀 신선했다? 놀랬던 부분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이 토론회가 영향은 어떻게 있을 거라고 혹시 김준일 평론가는 보실 때 이 토론회가 지지자들 혹은 중도 표심에 뭐 영향을 줍니까? 아니면 뭐 큰 영향 없는 것 같다고 보십니까? 그 중앙일보 한국갤럽이 최근에 여론조사 한 거를 보면은 예. 토론에 대한 평가도 있는데 예. 토론을 보고 지지하는 후보를 바꿨다가 2%였어요. 1차, 2차를 아마 합쳐서 그때 이제 나온 것 같은데 바꾸신 2%? 2% 정도. 네. 그러니까 이게 TV 토론이라는 게 특히 이제 막바지에 지금 되는 거잖아요. 이번에 게다가 압축해서 지금 이제 선거고 여러 그거를 봐도 많이 바꾸지는 않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좀 올라가는 후보들이 있었습니다. 이준석 후보도 좀 올라가고 TV 토론 이후에. 근데 이게 이제 정말로 온전히 TV 토론 효과냐? 그거는 이재명 후보가 그 빠지는 그거하고 맞물려 있었는데 네. 그 사법부 압박에 대한 좀 중도층의 부정적 평가가 있으면서 제가 그거는 계속 이제 여론이 안 예. 좋다고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그게 빠지고 뭐 이게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거지.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아마 다들 지지층 결집용으로는 쓰일 거예요. 이 토론이 뭐가 네. 됐든 우리 후보가 그러니까 피해 쉴드를 다 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뭐 그게 다 이준석 지지자든 뭐 이재명 지지자든 김문수 지지자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네.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에 이미 들어가서 이제는 더 이상 그거를 확인할 방법도 좀 마땅치 않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뭐 큰 효과는 없을 것 같은데 네. 뭘 위해서 이렇게 이런 식의 좀 난잡한 토론까지 갔는지 방금 언급하신 여론조사는 네. 5월 24일, 25일 한국갤럽이 중앙일보 이래로 전국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한 네. 조사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를 참고하시면 아니 되겠습니다. 잠깐만 그리고 또 요 댓글에서 계속 올라와서 그리고 이유가 예. 예. 뭐 김준일 고소하겠다 근데 이재명 아들이 썼다라고 제가 확정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가세연에서 고소하고 근거가 무혐의로 불충분으로 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막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재명 지지자들이 지금 계속 쓰는데 그 적당히 좀 하시고 예, 이재명 아들 지지자들은 아니잖아요. 지금. 네. 예, 적당히 좀 하셔라 좀.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토론 얘기는 요 정도로 하고요. 예.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또 개혁신당의 후보 단일화 얘기는 사실 이제 물 건너 갔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거의 확정을 양당이 이제 한 것 같아요. 어제까지만 해도 국민의힘은 조금 희망을 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 희망마저도 이제 건넜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보입니다. 네. 지난번에 그 안철수 후보 마지막 단일화했던 마지막 TV 토론 그 시점도 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제 이준석 후보가 그 토론회 전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단일화 없다 쐐기를 박은 건데 이제 사실 조금 이제 안달이 났던 쪽은 국민의힘이잖아요. 그래서 김문수 후보 사퇴 빼고는 다 들어줄게라는 입장이었는데 기류가 이제 약간 그래 받아들일게로 선회를 한 것 같습니다. 네. 들어볼게요. 비상계엄에 책임이 있는 세력으로의 후보 단일화는 이번 선거에
없습니다. 단일화할 생각이 없다라는 입장을 계속 밝힌다면 저희도 그 뜻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는 3자 구도에도 김문수 후보가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네, 3자 구도라도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 예. 네, 그렇게 이제 국민의힘도 더 이상 이준석에게 매달리지 않겠다 정도의 메시지를 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안 한다고 계속 얘기해가지고 그냥 자꾸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하자고 스토킹처럼 따라다녔잖아요. 안 해, 안 한다고 안 네, 한다니까. 진짜. 더 이상 뭐 어떻게 설명해요. 네. 예. 그럼 이제 국민의힘으로서는 이렇게 어차피 더 해도 이제 안 된다는 이게 판단? 네. 이런 것 같아. 예를 들면은 이준석을 단일화 프레임에 가둬놔서 예. 사표 방지 심리를 통해서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을 끌어올려서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다. 그런 판단이 들었으면 예. 이거는 계속 끝까지 단일화 이슈 끌고 가죠. 네. 근데 단일화 이슈를 접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이슈로 사표 방지 심리를 자극을 하더라도 선거 이기기 힘들겠구나. 저 같은 분석가는 이렇게 분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선거를 포기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포기한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거 단일화를 이제 얘기를 할 수밖에 국힘에서 할 수밖에 없는 거는 예. 할 만한 게 없고 지금 예. 딱히 마케팅을 그리고 이제 결국은 대선 패배의 책임을 단일화를 안 해준 사람한테 이제 몰아가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지금 최근에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이제 존중한다라고 하면서 3자 구도도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은 이제 준찍명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찍명. 예, 이게 요즘 하도 다 민감해서 네. 이준석을 찍으면 이재명이 된다라는 네. 거를 국힘 쪽에서 이제 그 어구를 만들어 가지고 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막판에 이제 소위 말해서 사표 심리 자극해서 네. 이쪽을 김문수 쪽으로 좀 끌어오기 위해서 하지만은 그러려면은 끝까지 우리는 단일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라도 계속 해야 되는데 제가 이 방송 이런 거 얘기할 때마다 하는 거 제발 결선 투표제 좀 도입하자. 정말 죽을 것 같다 이 단일화 때문에. 네. 결선 투표제. 예. 근데 어제 또 김문수 후보는 결선 투표제는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말씀하셨어요. 네. 결선 투표제는 누구의 유불리가 없어요. 솔직히 맞습니다. 얘기하면은 2022년 대선에는 만약 결선 투표제가 있었으면은 그때는 이재명이 이겼을 수도 있어요. 그때 심상정 때문에 못 이겼다 맨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예. 어느 정당에도 다 가능성이 있는 거고 합리적으로 좀 하자. 이 단일화 진짜 죽을 것 같아 진짜. 그만 좀 하자. 아니, 진짜.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사실 결선 투표 하는 게 훨씬 물론 이제 이번 선거는 안 되겠지만 훨씬 낫지. 만약에 이 결선이 있었으면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은데 지금보다는 적어도 지금보단 유리할 수 그죠. 있죠. 그러니까 준찍명이라고 이제 김준일 평론가님이 소개시켜 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준석 후보에서는 김문수 후보를 찍으면 김재원 비서실장이 대구시장 된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맞받아치고 있다. 네. 그것도 간단히 설명해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단일화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재명 김문수 했을 때보다 뭐 이재명 이준석 하는 게 더 낫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더라도 패배하면 김문수의 책임이다. 나로 단일화해줬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이준석 그렇죠. 후보의 어제 기자회견 내용이었고 사실 이제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이 계속 단일화 안 해라고 말은 해왔지만 꽃놀이표로 잘 활용을 한 것 같아요. 이번 이준석 후보가? 선거 국면에서.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계속 이렇게 좀 졸라대는 그런 그림 같은 거. 그렇죠. 왜냐면 네. 사실 지지율로 봤을 때는 이제 우리가 3강이라고 하지만 뭐 엄밀히 말하면은 사실 뭐 지지율로 봤을 때는 뭐 2강 뭐 1중 정도가 됐을 텐데 이 3자 구도를 계속해서 유지해 가면서 본인의 좀 존재감을 더 과시한 측면도 있지 않나요? 근데 저는 신혜영 기자님하고는 좀 다른 생각인데 두 가지의 부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이 단일화 이슈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 국민의힘이나 중도층, 뭐 보수파 지지층에서는 이준석 결국에는 출마 못 하겠구나, 안 하겠구나. 그래서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이 좀 추측하거나 댐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가둬놓은 거죠. 가두리 양시장에. 국민의힘이 저렇게까지 손 내밀고 막 졸라대는데 하긴 하겠네 이런 느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단일화 이슈 때문에 이준석 후보가 어떤 미래의 정치 지도자로서 좀 설명해야 되고 발표해야 될 여러 가지 정책들이나 내용들이
묻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정책 같은 경우 지금 특별히 기억나는 게 없잖아요. 그냥 단일화 안 해 이거밖에 안 남았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조금 좀 다른 생각. 이건 부정적인 거였다. 처음에 그냥 끊고 갔어야 됐다. 안철수 후보나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찾아오면은 안 예. 만나줬어야 됐다. 그러니까 만나주고 셀카도 찍고 그러니까요. 했잖아요. 그렇게 네. 여지를 남겨두니까 계속 그냥 단일화 이슈에 끌려간 것 같은데 나중에 이제 예를 들면은 원하는 득표율이 안 나왔으면은 네. 우리가 이제 선거 전략들을 반추해 보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중요한 부정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다. 혹시 그렇게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보통 제3 후보들이 그래도 선거 전에 여론조사 할 때는 어느 정도 지지율이 나오다가 막상 투표 날 되면 결국 사람들이 1, 2번 후보 중에 한 네, 명을 네, 찍는 네, 성향이 네. 강해져서 네. 그러니까 여론조사 나온 것보다 좀 덜 나오는 경향이 좀 많지 않아요? 맞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 10% 정도, 뭐 10% 내외로 네. 아마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유지 안 될 가능성이 실제 투표에 들어가면 가능성이 좀 더 높은 거 아닌가? 그럴 가능성이 있고요. 그죠? 또 하나는 이제 아유 그래도 우리가 김문수 찍어주더라도 네. 이번에 이재명은 이길 수가 없겠구나. 그러니까 아, 보수파의 미래인 그래도 이준석에게 한 표 주자. 그럴 수도 있고. 보수파의 씨앗은 좀 남겨두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어느 게 이제 표심으로 나타날지 저도 상당히 좀 궁금합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어쨌든 이재명 후보가 조금 하락세였고 최근에 예. 하락세가 좀 멈추긴 했는데 김문수 후보가 보수 결집으로 좀 올라갔단 말이에요. 네. 이게 이준석한테는 안 좋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 격차가 어느 정도 있어야지 사람들이 뭐 미래, 보수의 미래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하는데 잘하면 이길 것 같거든. 뭐 이런 그런 거를 또 이제 또 그 보수층에서는 많이 또 회람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은 결국은 그냥 빠질 가능성이 높다. 예전에도 예를 들면 뭐 민주노동당이나 이런 데서 대선 후보들 나오면은 7, 8% 뭐 10% 가까이 찍고 그러다가 네. 막상 되면은 쭉 빠져요. 그렇죠. 네, 쭉 빠져요. 그게 그런 거를 그래서 삼 후보가 원래 어렵다. 근데 예. 그때랑은 좀 다를 수도 있는 게 어쨌든 김문수 후보가 뒤에 윤석열이 있다라는 이미지가 좀 강하잖아요. 그래서 중도 보수 우파 중에서도 그래도 국민의힘 찍어줘야지라고 했다가 자꾸 윤석열 김건희 그림자가 왔다 갔다 예. 하니까 안에 양심상 소저히 못 찍겠어. 그럴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만약에 파악을 했다면 판단을 했다면 이재명이 아닌 김문수 후보를 더 강력하게 공격을 해서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그렇죠. 아. 그래서 보수의 적장자가 사실은 나다. 저 음. 사람은 그냥 갑자기 허수아비처럼 들어와서 윤석열의 아바타다. 요런 정도의 공격을 하는 게 이해가 훨씬 더 유효하지 않았을까. 정영진 앵커님이 선거 전략가로 참 아, 거듭나셨다. 바로 아, 채용됩니까? 그게 맞죠. 그게 맞아요. 네. 그러니까 보수파의 미래를 위해서는 과거인 네. 김문수보다는 저 미래인 이준석을 네. 선택해 주세요. 그렇게 갔어야 되는데 그냥 김문수 후보랑은 질문도 안 하고 예. 네. 토론 안 하려고 하는 모습. 어. 그게 과연 맞았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또 더 왜 김문수는 공격 안 하지? 나중에 단일화하려고 그러는 건가? 이런 생각이 또 빠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네요. 예. 자, 여튼 자 이런 와중에 네. 우리 홍준표 전 시장은 어떤 생각을 홍준표 전 하고 시장이요? 또 뭐 있는 하셨어요? 걸까요? 뭐 그러니까 이번에는 뭐 본인이 한 건 아닌데 예. 아무튼 행보가 오묘하잖아요. 네. 저화에 가가지고 아주 그냥 신나게 좀 이제 관전하고 계신 것 같은데 최근 버전 뉴스가 그 이준석 후보를 약간 지지하는 것 같은 느낌의 이준석한테 투표하는 거는 미래에 대한 투자다. 그렇죠. 예, 그런 게 이렇게 있었죠. 해가지고 이제 이준석 후보가 이제 환영 입장도 내고 했잖아요. 예? 근데 그 이제 홍 시장이 쓰는 그 플랫폼 있어요. 청년의 꿈이라고. 네. 이제 거기에 이준석 후보가 직접 글을 올렸습니다. 뭐라고요? 네. 원래 여기가 그 이제 그 홍문청답이라 해서 뭐 홍준표가 묻고 뭐 청년이 청년이 답한다? 답한다 이건데 네. 이걸 후보별로 카테고리를 다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오. 이준석 성문청답, 뭐 이제 명문청답, 김수문청답 해갖고 카테고리를 만들었는데 네. 이 성문청답에 이준석 후보가 직접 글을 올리면서 출석 도장 찍으러 왔습니다. 틈만 날 때마다 이곳에 들러서 진심이 담긴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TV 토론에서 저 어떤 주제 다루면 좋을까요? 뭐 러브콜이죠. 예, 예. 그래서 이제 홍준표 전 시장을 지지하던 뭐 보수 일종 표심을 한번 끌어오고 싶다. 이런 걸 이제 여기에서 보여준 거군요. 예. 예. 좀 젊은 세대들이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20대 하여튼 남성들이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시원하잖아요. 뭐 솔직하시고 그냥 네. 과가 먹고 그런 모습이 좀 어필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네. 너무 간 보신다. 솔직히 나 그 생각이 들어요. 홍준표 아니 그러니까 시장. 뭐
이게 뭐 넥타이 가지고 파란색 넥타이 맸다가 또 뽀샵질 해가지고 빨간색 넥타이로 바꿨다가 예. 뭐 갑자기 지옥에서 빠삐용을 또 탈출하셨다가 뭐 이랬다가 지금 이준석 뭐 미래를 투자를 했다가 또 이거 뭐 만들고 그러니까 조금 모르겠어요. 뭐 홍준표 시장 뭐 훌륭하신 분이고 근데 이제 정계 은퇴했다는 느낌은 당연히 아무도 받지 않고 있고 전혀 네. 전혀. 예, 너무 간본다. 예, 아. 조금 적당히 그만 좀 하셨으면 봐라. 예, 너무 즐기신다 그 생각이 들어요. 정기은퇴는 도대체 언제? 그래서 여기에 네. 그 성문청답에 이준석 후보가 올리고 나서 어제 오후 늦게 한 4시쯤인가 김문수 후보가 질세라 또 저도 올립니다. 저도 그래요? 출석 도장 찍습니다. 등판을 했습니다. 아. 홍 시장님이 마련한 소중한 장에서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고민하겠습니다. 홍 시장이 이런 거 좀 장사를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그 트럼프가 네. 머그샷 찍혔을 때 그 사진 가지고 막 머그컵 만들고 굿즈 티셔츠 만들어서 막 팔고 만들고. 그게 머리가 네. 되게 비상하잖아요. 여기서도 이제 자기의 어떤 그거를 플랫폼을 활용해가지고 후보들을 모으는 게 아무튼 좀 네. 신박하다. 두렵다니까요. 뭐가요? 저렇게 서서히 네. 이제 저희 영역들을 침범하시는 거 아니냐. 음. 장르만 여의도에 또 나오시는 거 아니냐. 음. 평론계에 데뷔하시는 거 아니냐. 그날은 최윤경 기자를 들여보내겠습니다. 나는 신혜영 기자랑 방송할 거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윤상현 네. 선대위원장은 철회됐군요. 예, 아까 그 아른아른거리던 네. 윤석열의 그림자, 예, 그러니까 대표 주자 중에 한 명이 이제 윤상현 의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전 대표랑 이제 친한계 의원들이 그래 돕자 해가지고 이제 김문수 후보랑 같이 유세 무대에 오른 그날 윤상현을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임명한다는 보도가 나와가지고 친한계에서 난리가 났죠. 뭐 하는 거야? 우리 운동 당장 중단할 거야. 선대위 나갈 거야. 반발이 굉장히 거셌고 결국은 김문수 후보가 임명 철회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지금 뉴스가 네. 국민의힘 선대위에서는 윤상현 임명 철회 전혀 검토 안 하고 있다 이런 것도 나오거든요. 아, 그래요? 반박 보도까지 또 나왔나요? 예. 그래서 철회 안 된 걸로 전 알고 있어서 지금 예. 이게 지금 완전 새로운 뜨끈뜨끈한 소식인지를 제가 지금 네네. 확인을 아, 좀 예. 하더라고. 일단은 김문수 후보가 철회를 요청했다까지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예. 선대위에서는 철회를 안 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자막에 후보가 물음표 좀 요청했는데? 달아주세요. 예.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의 지금 상황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뭐 윤상현 의원이나 나경원 의원이나 스탠스가 별로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경원 의원은 이미 선대위의 위원장으로 있고 네. 그래서 윤상현 한 스푼이 이렇게 던져지는 게 그렇게 큰 차이가 있나라고 보지만은 어쨌든 네. 이제 내부에서는 민감하게 이제 보는 것 같고 특히 이제 그럼 상징성 같은 게 있는 거겠죠. 한동훈 위원장이 그동안 빌드업을 해왔잖아요. 예. 네. 홍길동이라 부르지 않다가 이제 홍길동이라고 이름도 부르고 홍길동하고 손도 잡고 막 네, 이랬단 네, 말이에요. 네. 근데 햇빛 딱 그거 하자마자 이게 딱 들어오니까 친한계 쪽에서는 야 이거는 반발이 굉장히 거셌죠. 예, 지금 윤석열하고의 절연 이런 게 세 가지 요구 조건도 지금 들어주지도 않는데 우리가 그래도 후보랑 그래서 잘해보려고 이렇게 했는데 야 이거 우리 엿먹이는 거네. 아,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철회 안 한다라는 거잖아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은 눈은 지금 다 당권으로 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다 당권으로 가 있는 게 이게 윤상현 임명이 그렇게 표에 도움이 될까? 하든 말든 크게 대세는 지장이 없거든요.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은 강성 지지층을 지금 염두에 두고 움직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결과적으로 누구를 택하냐 문제가 돼버렸어요. 예. 윤상현이냐 한동훈이냐. 음. 근데 윤상현 손을 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둘이 같이 있을 수는 없는 거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일단 당의 선택은 윤상현이다. 예, 그리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 전 대표 같은 경우 그래서 어제 본인 메시지가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침묵을 지키고 있잖아요. 결국은 그러면 또 이제 비판이 나오겠죠. 마지막 대선 패배하면은 한동훈이 안 도와줘가지고 우리가 졌다 또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또 당이 난장판이 되는 예. 그 순서대로 지금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최종적으로 안고 가네요 윤상현을. 그렇게 신동욱 현재- 수석 대변인이 얘기를 했습니다. 현역 의원 소홀히 한다는 지적이 있어서 윤상현을 선대위원장으로 임명을 했다. 라고 하면서 철회보도 자체가 우리가 검토한 바 없고 그 기사가 어떤 맥락으로 나온 건지도 파악을 못하겠다. 네. 예, 계속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세요. 예. 신동욱 대변인의 최종 현재까지 스코어는 그런 일 없다. 그러니까 윤상현 철회는 아니다. 네, 라는 사실 게 무근이다 정도까지로 예, 보이네요. 이 정도 공식 워딩이면. 입장인 걸로 예. 보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김문수 후보가 전직 대통령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얼마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나가지고 이제 명예 회복 시켜드리겠다 얘기했잖아요. 명예복을? 예. 오.
왜요? 회복할 명예가 어딨냐 뭐 이런 톤이신가요? 어려운 일인데 이거 명예 회복시켜 드리는 거는요. 이거 근데 이제 어떻게 화답을 하듯이 박근혜 전 대통령 본인이 그 이제 붙인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아서 지지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네. 이거 들어볼게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탄핵되고 그 뜻밖의 그렇게 물러나셔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는 반드시 회복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문수 후보께서 이곳 구미 아버지 생가 또 옥천에 어머니 생가를 방문하신 모습을 보고 저도 좀 찾아뵙고 싶다 하는. 네, 뿐만 아니고 네. 어제 MB도 만났는데 MB는 직접 여의도로 행차를 했습니다. 여의도로요. 예, 김문수 후보 유세단이라 바쁜데 제가 여의도로 가겠습니다라고 해서 점심을 함께 먹었죠. 네. 이것도 잠깐 볼게요. 그냥 깨끗한 김문수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왔습니다. 예, 당선시키기 깨끗한 위해. 김문수 당선시키기 위해서 왔다. 저런 과거지향적이고 지지층만 결집시키려는 선거 운동 전략은요. 공식적인 선거 운동 들어가기 전에 세팅을 해놓고 들어갔어야 해요. 공식적인 선거 운동 기간에는요. 정책과 인물 영입을 통해 가지고 중도층으로 끊임없이 외연확장하는 표를 나를 지지하지 않는 후보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의 표를 줍는 그게 공식적인 선거 운동 기간에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리고 정말 결집시키려면 거의 뭐 선거 막바지에 네. 투표장에 나오세요. 이런 캠페인을 통해서 지지층들이 투표장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선거 전략의 기본 중에 기본인데 지금 선거 운동 과정 중에 맨날 뭐 저기 박근혜 찾아가고 MB 찾아가고 유영수 여사 생가 찾아가고 지금 이게 이럴 때냐. 너무 과거지향적이고. 이건 그러니까 선거 못 이겨요. 정확한 말씀이시고 미리 네. 이미 다 했었어야 된다. 이번엔 워낙 이제 기간도 짧은데다가 그 한덕수 뭐 교체 뭐 이런 것 때문에 당연히 난장판이 됐는데, 그러니까 제가 원로들의 연륜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은 하지만은 네. 다 원로만 있으면 안 되지. 이낙연 뭐 하고 예. 손학규 하고 지금 이명박 박근혜 하고 뭐 이게 도대체 이게 평균 연령이 어떻게 됩니까? 이건 뭔가 새로운 미래, 본인도 지금 나이가 많은데 냉동고에서 20년 있다가 나온 것 같다라는 이런 평가 받는 분이 다 이렇게만 하면은 이거는 그러니까 능력이 안 되는 건지 진짜 좀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들이나 뭐 젊다라는 게 뭐 20대 30대 얘기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레트로 느낌 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응답하라 1997 느낌. 최소한 1997 거의 1967이야. 예, 이거는 전략적으로도 예. 뭐 딱히 미래지향적으로 보이지 않고 좀, 예. 좀 답답하다. 근데 진짜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아. 한동훈이라도 잡아야 되는데. 예. 극명한 게 뭐냐면은 네. 대구 선거 유세의 장소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어디요? 국민의힘은 서문시장, 서문시장. 네. 그리고 민주당은 동성로, 거기가 요새 핫플. 핫플이잖아요. 예. 거기를 갔어야 되는데 거기 못 가고 계속 서문시장 찾아가잖아요. 이게 이제 과거지향적인 선거 운동의 극명한 사례다. 그렇게 네. 보여집니다. 근데 그 말씀은 진짜 좀 맞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그 공식 선거운동 들어가기 전에 이런 뭐 전 대통령이니 뭐 언론 이런 사람들은 다 모아놓고 그럼요. 그 다음에 이제 외연확장. 새로운 사람들을 계속 만나고 영입하고 하는 게 이제 딱 공식처럼 맞아요. 돼 있는 건데 그걸 좀 못 하고 있는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 안 하고 싶어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냥 우리끼리 당권 먹고 하여튼 뭐 다음번 총선까지는 3년 남았으니까 잘 그때까지 버텨보자. 이재명 뭐 분명히 대통령 되면 국정운영 잘못할 거야. 그럼 우리는 대구 경북 부산 경남을 중심으로 반전의 기회를 또 마련할 수 있고 우리는 거기서 공천받으면 또 당선될 수 있어. 이 생각이니까 선거에 이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김문수 캠프에서 우리 방송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요? 왜요? 오늘 저녁 6시 김문수가 동성로에 뜬다. 라고 일정 공지가 있었네요. 그래요? 예. 하프에 갑니다 김문수도. 제가 좀 몇 번 비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판에 됐는데 자기의 가장 유리한 본거지로 가는 것도 매우 이례적이에요. 사실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예, 보통은 예. 수도권 본인이 약점이라고 하는데 많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충청도 가고 그러는데 보수 후보가 지금 대구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지금 판이 어려운 거 하나. 그리고 사실은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거 대선 이후 보고 있다. 김문수 후보는 지금. 그러니까요. 그냥 정계현태 안 할 것 같은 각이네요. 네. 자 그리고 좀 아까 얘기 나왔습니다만 또 응답하라 시리즈 한 분 예. 이낙연 전 대표도
아니, 이번 대선 국면에 정말 신박한 뉴스가 많지만 저는 거의 탑3에 이 그래요? 뉴스를 꼽겠습니다. 네. 충격적이죠.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고문이 김문수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이분이 좀 조용히 계시다가 네. 다시 등판한 게 한덕수 뭐 개헌연대 하면서 다시 등장을 했잖아요. 그때만 해도 김문수 절대 안 돼 이런 입장이었어요. 그러니까요. 3주 만에 입장이 완전 바뀐 거죠. 들어봅니다. 네. 김문수 씨의 변심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국민의힘이 미쳤습니다. 시대착오적인 비상계엄을 했다. 두 번째 대통령에서 파면됐다. 용서될까 말까 하는데 지금 뭐 하는 짓들입니까? 그런 헛된 망상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내 손톱만큼도 도와줄 생각이 없습니다. 정신 나간 사람들입니다. 무엇보다도 당장 눈앞에 닥친 괴물 독재국가 출현을 막는데 그가 가장 적합한 후보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한 표를 그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3년 전 얘기랑 지금 얘기가 아니고 예. 3주 전이에요? 예. 항상 이렇게 시적인 표현 쓰세요. 저의 한 표를 그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전 총리가 사실은 한덕수를 지지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러 개 하다가 이제 김문수가 후보가 되면서 저 몇 주 얼마 전 일주일 전인가 열흘 전에는 그래서 이번에는 뭐 지지 안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했다가 지금 막판에 된 거거든요. 네. 어쨌든 뭐 민주당에서나 뭐 김대중 뭐 이제 문재인 뭐 요 측근 뭐 이제 김대중 재단이나 뭐 사이제 이런 데서 이미 비판은 많이 나왔으니까 매우 제한적일 거예요. 네. 그리고 본인의 어떤 정치 커리어가 이렇게 끝나는 게 그 본인한테도 좋을 것인가. 사실은 네. 어쨌든 본거지가 여기인데 지금 이거는요. 뭐 그 누가 그 표현도 썼던데 마이너리티 리포트다. 벌어지지 않으니까 뭐 독재의 우려가 있다. 뭐 이런 아하. 지적할 수가 있는데 벌어지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범죄를 벌어지지 않은 범죄를 막기 위해 지금의 범죄자와 손을 잡는 거다. 이런 표현을 민주당 누군가 썼거든요. 예. 마이너리티 리포트. 저는 정확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려가 있죠. 그럼 뭐 우려가 있다라는 거 지적을 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거를 그럼 내란 세력하고 손을 잡는다? 다른 것도 아니고 김문수랑 저는 민주당 출신은 상상도 못할 일을 했다. 네, 저는. 네. 네. 근데 감정에 기반한 정치적인 선택과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아하.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에 후보가 대한 너무 싫어. 원한과 분노. 예. 네. 저 자리 내 자리였는데 2021년도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그때 내가 이겼는데 이게 그냥 무슨 뭐 투표 안 하는 사람들 기권표 뭐 다른 후보들에게 간 거 이거 빼니까 50% 넘어가지고 내가 역전승할 수 있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원한이 쌓인 거야. 네가 사는 그 집, 그 집이 내 것이었어야 해. 근데 참 저는 진영을 옮겨서 정치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예.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진짜 민주당의 산 증인이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막판에 저런 선택을 하신다라는 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민주당에서도 비판이 굉장히 세게 나오고 있고 네. 완전 손절 분위기죠. 그렇습니다. 네. 민주당에서 사쿠라 행보의 끝이다. 신념과 양심을 팔아넘긴 괴물이다. 이런 비판이 나왔고 네. 김대중 DJ 재단에서도 이낙연 제명 조치하겠다. 선을 넘었다. 이런 입장들이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뉴스들도 빠르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더 가요? 하나만 더 갈까요? 아 그래요? 그만할까요? 네, 예. 그만해도 오늘 돼요. 인터뷰가 2개가 있어서 뒤에 인터뷰가. 예, 여기까지 네. 하시고 또 알겠습니다. 할 게 있잖아요. 네, 네, 네. 먹자. 자, 그러면 하는데. 요거는 그래도 좀 드시고 가야 됩니다. 네. 아, 그렇군요. 이게 뭐냐면 오늘 고생들이 많이 많으셨기 때문에 많이 네. 드시고 네.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수요일은 또 우리 카세가 여러분의 허기진 배를 또 달려드리지 않습니까? 오늘 아주 맛있는 갑오징어. 갑오징어. 네, 오징어 중에 갑이죠. 네, 그래서 그래서 갑오징어. 갑오징어입니다. 그래서 오징어들 사이에서도 갑질이 때린다. 심해요, 이 친구가. 때린다 진짜. 아, 허위 왜? 사실 유포하면 방송 중에 때리면 어떡해요? 우리는 사적 구제예요. 네. 우리는 고소 안 합니다. 바로 폭력적인 일단 행위가 드셔보시면 아. 그 분노가 다 사그라질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역시 그 초장 딱 한번 찍어갖고 갑오징어. 맛있어. 아 제가 오늘 얼마 기다렸는 줄 아세요? 가보죠? 지난주에 최윤경 기자가 들어와서 먹었잖아요. 그랬군요. 진짜 한 움큼씩 먹고 가가지고 도대체 얼마나 맛있길래 네. 먹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드셔보시고 그 맛을 한 말씀씩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자연산 갑오징어입니다. 요게 5월 말에서 6월 중순 정도가 딱 그 철입니다. 갑오징어죠. 지금이 철이에요. 바로 진짜로. 지금이에요. 예, 예. 지금 먹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아직 못 드셔보셨다면 지금 빨리 드셔야지. 이제 늦습니다. 더 이상은 늦어요. 그래서 생 갑오징어 회 250g
양념장 포함해서 279, 27,900원에 드리고요. 기가 막히네. 예, 손질된 그 생갑오징어, 그러니까 썰어놓진 않은 생갑오징어 400g은 양념장 포함해서 35,000원. 요건 이제 집에서 서로 이제 입으로 이렇게 물어 뜯는 연습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원물, 그러니까 아예 손질 안 한 것도 가능하니까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주문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다리 부분인데 다리 부분은 조금 식감이 쫄깃쫄깃하고 예. 갑오징어 자체가 쫄깃쫄깃합니다. 몸통은 그래도 약간 다리보다는 부드럽고. 예. 근데 우리카세의 네. 광어 이 오징어 정말 품질이 뛰어나다라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 그렇습니까? 어제 이제 딴 방송 가서 네. 우리카세에서 광어를 선전하고 있더라고요. 아. 딴에서도 반가운 마음에 네. 제가 이제 그 광어를 초장에다가 찍어 먹는데 맛있더라고. 네. 근데 알고 봤더니 케찹에다 찍어 먹었던 거야. 그런데도 맛있는 거예요. 근데 케찹에 찍어도 맛있죠. 와, 나 그거 희한해가지고. 케찹에 찍어도 맛있는 회는 우리카세, 광어, 그러니까요. 네, 갑오징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역시 말할 시간에 한 점이라도 더 먹겠습니다. 네, 그래서 날씨가 좀 더워서 걱정하시는 분들 계신데 아이스팩 빵빵하게 넣어서 여러분 시원하게 받으실 수 있게 다 준비를 해드립니다. 이번 기회에 꼭 한번 드셔보시고 우리 김 과장 말도 난 못 믿겠다 이런 분들은 리뷰를 한번 쭉 보시면 이건 이제 직접 드신 분들의 리뷰니까 그걸 보시고 한번 선택하셔도 좋겠다는 얘기고요. 10시 오전 10시 이전에 주문하시면 당일 그리고 다음날 바로 이제 배송이 되는 거고 네이버에서 우리카세 갑오징어 혹은 저희 영상 아래에 있는 링크를 따라오시면 바로 지금 갑오징어를 자연산 생물로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뭐 내 얘기는 안 들으시는구나. 네, 다 그냥 드시는데 바빠서. 아유, 어제 우리는 TV 들을 필요가 없지. 이미 먹고 있는데 안 하신 분들이 들어야지. 네, 아 맞습니다. 이게 여기가 이 몸통이잖아요. 몸통이 고소하네. 고소해요? 네. 그거예요. 그래요. 입맛에 좀 맞아요. 맛있습니다. 그래요. 정영진 앵커도 한 접시 저는 뭐 떠들다가 못 먹어봤는데 예, 예, 그럼 한번 저도 마지막으로 한 젓가락 좀 먹어보겠습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앵커 챙기는 건 나밖에 없어. 아유, 저기 앞에 있어 좀. 네, 김준희 평론가가 이렇게 실력이 없어도 오래 가는 데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 아유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제가 PPL 잘하기로 유명합니다. 다 저렇게 해요. 모든 게스트 네. 중에서 내가 나오는 데만 꼭 PPL 하더라고. 아 그래요? 아 근데 먹방은 진짜 가장 맛있게 드시는 거 1등. 진짜 맛있어요. 근데 네, 네, 네. 거짓말은 잘 못해요. 그래서. 맞습니다. 아우 이거 갑오징어 어디서 잡은 거예요? 너무 연기톤 아니에요 그 리액션? 이 갑오징어 건 난 처음 먹어보네. 요 정도 썰면 이 맛이 나는군요. 난 진짜 맛있다. 아 좋습니다. 자 네. 갑오징어 여러분 많이 잠깐만 드시고요. 이거 좀 먹고 가시면 돼. 많이 드시고 우리카세 우리카세를 꼭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초장이 약간 매콤하죠. 네. 네. 깔끔하고 좋네요. 예. 자 그러면 맛있게들 드시고 우리 김 과장 두 분은 다음 주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